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나주로 이전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매년 수도권 시설 운영비로 100억 원을 쓰는 등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입니다.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지난 2014년 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관 대부분의 시설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며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모두 7곳입니다. 여기에는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임차 비용이 들어갑니다. 각종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직원 250여 명 중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진흥원의 수도권 시설은 행정사무소가 아닌 창업 등 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위의 수도권 인력은 극장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모든 역량을 지역으로 끌어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살리려면은 서울에 있는 임차 공간을 조속히 처분하는 등 이전한 지역에 뿌리 내려서 지역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두 기관이 온 지 10년이 다 되도록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등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현실. 단순한 기간 이전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문제 제기 이후 정률성 사업의 이념 논란에 있어서 그동안은 주로 보수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오늘은 양림동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나서 광주 시민들을 편가르게 하지 말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와중에 양림동에 있는 정률성 흉상은 훼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남구가 조성한 정율성 거리입니다. 지난 8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율성 사업 철회를 제기하면서 주로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이 집회를 해왔는데 이번엔 남구 주민들과 광주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율성 사업에 대한 이념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 정율성 사업은 당초 중국과의 외교와 교역을 위해 시작됐고 현재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장관이 나서 광주 시민들을 자극하고 편을 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논쟁의 속셈도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을 좌우 갈라치게 하며 정치 집단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런 가운데 양림동에 있는 정율성 흉상은 훼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 보수진영 전도사가 화물차로 끌어내려 훼손한 것을 누군가 다시 올려다 놓았는데 또다시 끌어내린 겁니다. 원래 흉상이 놓여져 있던 기단은 곳곳이 깨져 있고 훼손된 흉상은 현수막에 쌓여 뒤쪽에 방치됐습니다. 정율성 논란을 제기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런 식의 훼손은 안 된다고 했지만 정부는 광주시와 화순군 등에 공문을 보내 정율성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장관이 쏘아올린 정율성 논란에 지지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이 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처음 우려대로 시민들이 서로 편을 갈라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2년 전 광주 5.18 역사공원터에 일제강점기 군시설이 추가로 발견됐었죠. 일본군이 주둔한 걸로 보이는 비행장 시설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보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장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야말로 방치 상태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5.18 역사공원에서 발견된 땅굴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해군이 사용한 비행장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데 2년 전 주차장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일제가 사용했다고는 하나 역사를 보여주는 시설인 만큼 관리가 필요하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침수와 함께 토사가 밀려들어와 온통 진흙탕 천지가 됐고
언제 버려진지 모르는 쓰레기들도 나뒹굽니다. 제가 이렇게 몇 걸음만 걸어도 장화에 토사물이 잔뜩 묻을 정도로 바닥이 질퍽거리는 상태입니다. 70년 만에 발굴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훼손되지는 않았는데 발굴된 지 불과 2년 만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래흙이 유입돼서 토사가 지금 쌓이고 내부가 매우 지금 그 습기를 머물러서 건물 안전 구조 문제로 상당한 좀 악영향을. 광주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친일 잔재물은 44개. 이 중 방공호와 연료고 등으로 쓰인 지하 동굴만 11곳입니다. 최근에도 상무지구 일원에서 동굴 2곳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장은 말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사유지이기도 하고 시소유도 있고 구소유도 있고 그러면은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침해할 수 없는 헌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광주시는 내년에 용역 예산을 세워 학술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치된 시설을 정비하거나 보존하는 예산이 아니라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결국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에다 외인 선발 투수들의 부진이 2년 연속 가을 야구행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성범과 김도영의 부상으로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내야 했던 기아 타이거즈. 더군다나 야심차게 영입했던 V형 외인 선발 투수 쇼 앤더슨과 메디나의 부진으로 6월 중순까지 5리기권을 맴돌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상 선수들의 복귀와 함께 기아는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타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8월 말까지 9연승으로 4위까지 치고 올라가서 한때 2위까지 넘보기도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타선의 핵심이던 나성범의 부상에 이어서 팀 내 최고 참의 결사 최용호마저 부상으로 시즌 아웃. 그리고 팀의 리드오프 박찬호가 손목 골절로 시즌을 접으면서 동력을 잃었고 결국 6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팀 전력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외국인 선발 투수의 부진도 가을 야구 탈락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시즌 중반 두 외인 선발 투수를 한꺼번에 바꾸는 초강수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바뀐 용병 파노니와 산체스도 기대한 만큼의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한 LG와 NC 두산 등 상대팀 외인 선발 투수들이 강력한 원투펀치로 활약한 것과 비춰볼 때 뼈아픈 대목입니다. 여기에 잦은 비로 21경기가 수년돼서 빡빡한 잔여 경기 일정을 치러야 했던 것도 기아의 5강행을 가로막은 변수의 하나였습니다. 시즌 개막부터 발목을 잡았던 부상 악령과 함께 외인 투수를 잘 뽑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 기아 타이거즈의 2023년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무려 메달 22개를 획득한 수영은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국민들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전국체전에서도 한국 신기록이 나오는 등 수영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안게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가 이번에는 강원도를 대표해 전국체전에 출전했습니다. 매 경기마다 빠르게 물살을 가르는 황선우 선수. 목포 실내수영장에서 치러진 전국체전 자유형 200m에서도 역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2년 연속 MVP로 선정된 만큼 역대 최초로 전국체전 3년 연속 MVP에 도전합니다. 몸 컨디션이 압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호준이 형과 나란히 45초대의 기록을 서로 끊으면서 서로 지금 정말 모든 것을 다 뿜는 레이스를 멋지게 펼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황 선수와 함께 계영 800m에서 우승한 김우민 선수도 일반부 자유형 15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이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최대 5개의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스타들이 금빛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목포 실내수영장에서는 한국 신기록도 나왔습니다. 17세의 허영경 선수가 여자 고등부 자유형 50m에서 24.97초를 기록하며 한국 신기록 달성과 함께 1위를 했습니다.
5년 동안 깨지지 않던 신기록이 새로 쓰이면서 남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직접 보니까 진짜 생동감 너무 멋있었고 오늘 한 경기 너무 잘한 것 같아가지고 더 응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터진 세리머니 역전패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받은 롤러 대표팀도 각 지역 대표로 출전해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달군 태극전사들이 대거 출전한 제104회 전국체전.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는 대유 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오늘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탄원서에 400여 개에 달하는 지역 협력 업체들의 매출 감소와 납품 대금 미회수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신속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도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협력 업체 등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회생 절차 개시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 채권자 협의회 등도 탄원서를 제출해 법원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광주시 시정질문에서는 이른바 엽관제를 두고 강기정 시장과 박희율 광주시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박희율 광주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지난해부터 광주시에서 지방 별정직 등으로 채용한 50명 가운데 상당수가 강기정 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라며 보은 임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캠프 출신 인사라는 것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 전남북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 뉴스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광주 MBC가 처음으로 유튜브 시장에서 구독자 10만 명은 유력 채널의 시작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유튜브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 MBC 뉴스 유튜브의 누적 조회수는 1억 200만 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